혹시 무릎에 앉은 손주의 이름조차 기억 못할까봐 두려우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여러 연구에서 이런 변화는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부엌에 늘 있던 아주 평범한 채소 하나로 말이죠. 미국 하버드 의대 공중보건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기억력 저하 위험이 약 2.3배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대한수면학회 자료를 보면 우리 60세 이상 한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매일 밤 잠을 설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한 분이세요. 옆에 누우신 그분, 아니면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 젊을 적 어머니의 눈빛 기억나시나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궁이 앞에 앉으셨던 그 눈빛, 손주 5명 이름을 한 번도 헷갈리지 않으셨던 그 또렷한 눈빛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떠세요? 어제 점심에 무얼 드셨는지 잠깐 헷갈리신 적 있으세요? 안방에 들어가셨다가 왜 들어왔는지 멈춰 서신 적 있으세요? 전화기를 손에 쥐고 누구한테 걸려고 했는지 한참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넘기지 마세요. 우리 뇌가 보내는 작은 신호예요. 그리고 그 신호의 뿌리는 아주 많은 경우 오랫동안 쌓인 얕은 잠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평생 자식들 챙기시느라 정작 본인은 뒷전이셨던 그 손. 이제 그 손으로 당신 자신을 한번 챙기실 차례예요. 시장에서 3,000원이면 한 덩이 살 수 있는 이 채소 하나가 앞으로 30년의 기억과 잠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단, 드시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올해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20분이 될지도 몰라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고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에 식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저는 김재현입니다. 40년 가까이 내과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어요. 진료실에 앉아서 똑같은 약을 처방하고 똑같은 조언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약은 처방전이 아니라 부엌에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영상에 담아봅니다. 오늘 여러분께 7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째, 단호박이 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잘 맞는 채소인지. 둘째,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다스리는 단호박 속 비밀. 셋째, 30년 묵은 불면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호박씨의 힘. 넷째, 그동안 깎아버리셨던 껍질이 사실은 눈을 지키는 보물이었다는 사실. 다섯째, 한국인 식탁에 늘 있는 5가지 식재료와 단호박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 여섯째, 절대로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 3가지 경우. 일곱째,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일주일 식단표까지. 준비물은요, 시장 단호박 한 덩이 3,000원. 그게 전부입니다. 비싼 영양제도 어려운 운동도 필요 없어요. 손주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결혼식장에 앞장설 때, 여러분이 또렷한 정신으로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어요. 가을이 깊어지면 마당 한 구석에 어머니가 노란 단호박을 산처럼 쌓아두셨죠.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단호박은 더 달아진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무쇠솥에 단호박을 통째로 올려서 뚜껑을 덮고 장작불을 살살 떼셨습니다. 부엌 가득 퍼지던 그 달큰한 김 냄새, 손에 쥐면 따끈한 그 둥근 온기, 다들 비슷한 추억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땐 그저 맛있는 간식이었어요. 그런데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그 단호박이 사실은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공중보건학 연구팀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발표해온 대규모 시기 추적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진한 노란빛과 주황빛 채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의미 있게 낮았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단호박이 바로 그 대표 주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같은 단호박을 드시는데 왜 어떤 분은 혈당이 좋아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더 나빠질까요? 왜 어떤 분은 잠이 깊어지고 어떤 분은 그대로일까요? 비밀은 드시는 방법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답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먼저 우리 시니어 세대의 가장 흔한 두 가지 고민, 혈당과 혈압부터 풀어가 보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한국인 가운데 약 절반 가까이가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고 당뇨와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또 그만큼이세요. 진료실에서 보면 이게 숫자가 아니라 사람 얼굴이에요. 매일 약을 한 움큼씩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숨 한 번 쉬고 물 한 컵으로 삼키시는 그 모습. 부산 해운대에서 김치 가게를 40년 하신 김순자 여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72살에 처음 저희 진료실에 오셨어요. 가게 일이 워낙 바쁘셔서 식사도 들쭉날쭉 매일 김치간 보느라 짠 음식이 입에 배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65세 당뇨 진단, 70의 고혈압까지. 선생님, 약을 더 늘려야 하나요? 그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약 대신 단호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웃으시더라고요. 단호박이 무슨 약이래요? 자, 그럼 단호박이 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와주는지 풀어볼게요. 첫 번째 비밀은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예요. 펙틴이라는 말, 잼 만들 때 들어보셨죠? 과일을 굳혀주는 그 성분이요. 이 펙틴이 우리 장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할을 합니다. 흰쌀밥 한 공기를 드시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세요. 밥알 속의 탄수화물이 위에서 빠르게 풀려나서 마치 새벽 시장에 우르르 쏟아지는 트럭들처럼 한꺼번에 피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혈당이 가파르게 솟구치죠. 이걸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러요. 이때 췌장은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을 미친 듯이 쏟아내야 합니다. 새벽에 다급한 신고받고 출동하는 소방관처럼요. 그런데 매 끼니마다 이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성실한 소방관도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췌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단호박을 식사 전에 조금만 드시면 펙틴이 마치 어부의 그물처럼 먼저 장의 자리를 잡습니다. 뒤이어 들어오는 밥알 속 탄수화물을 그물이 천천히 걷어올리듯 붙잡아서 한꺼번에 흡수되지 않게 늦춰줘요. 혈당이 가파르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췌장도 한숨 돌릴 수 있죠. 여기에 더해 단호박에는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크롬이 뭐냐고요? 인슐린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는 통역사 같은 존재예요. 인슐린이 세포에게 문 좀 열어줘, 당이 들어가야 해 하고 말할 때 크롬이 그 말을 세포가 알아듣는 언어로 다시 전해주는 거죠. 통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인슐린이 외쳐도 세포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이번엔 혈압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단호박 100g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바나나 못지 않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데리고 함께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우리 한국인 식탁이 김치, 된장, 젓갈, 짭짤한 국물이잖아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매일 드시고 계시거든요. 칼륨이 그 짠 물기를 부드럽게 빼주는 거죠. 게다가 호박씨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 안에서 일산화질소로 바뀌어서 혈관을 살짝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좁은 골목길이 두 차로로 넓어지면 차들이 부드럽게 다닐 수 있죠.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호박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식사 30분 전에 찐 단호박을 주먹 절반만큼 드세요. 양은 종이컵으로 가늠하셔도 좋습니다. 펙틴이 미리 자리를 잡도록 해주는 거예요. 둘째, 단호박을 드신 만큼 밥은 살짝 줄여주세요. 단호박도 탄수화물이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공기에서 서너 숟가락 덜어내시면 적당해요. 셋째, 가능하시면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펙틴이 더 많이 모여 있거든요. 잠시 뒤에 껍질의 더 큰 비밀을 따로 풀어드릴게요. 김순자 여사님은 석 달째에 다시 오셨어요. 혈압이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고 식후 혈당 그래프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약을 끊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약이 더 잘 듣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기뻤습니다. 약을 줄이는 일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하셔야 합니다. 절대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진짜 놀라운 이야기로 넘어갈 차례예요. 그런데 그 전에 잠깐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하나 풀어드릴게요. 선생님, 단호박은 아침에 먹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먹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사 3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잠들기 직전에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저녁이라면 일찍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데려다 드린답니다. 우리끼리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가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 잠과 기억력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새벽 3시쯤 갑자기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동이 트는 모습. 낮에는 멍하니 졸린데 막상 밤이 되면 머리가 또랑또랑해지는 느낌. 누우면 가슴은 피곤한데 머리가 떠나질 않는 그 답답함.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또래 한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같은 밤을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잠이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뇌 속에서는 청소부들이 일을 합니다. 낮 동안 뇌가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 중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있어요. 이게 적당히 쌓였다가 잠자는 동안 씻겨나가야 하는데 잠이 얕고 짧으면 이게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조금씩 남게 됩니다. 그게 오래도록 쌓이면 뇌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이 부족한 모든 분이 다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잠을 잘 주무시면 그만큼 뇌가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늘리는 게 답일까요? 수면제를 오래 드시면 낮에 어지럽고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부작용이 따라오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묻습니다. 혹시 부엌에 단호박 있으세요? 정확히는 단호박 속에 들어있는 그 작은 보물, 호박씨 이야기예요. 인천 부평에서 사시는 박영호 어르신이 계세요. 68 되시는 분인데 거의 30년 가까이 새벽마다 깨신다고 하셨어요. 수면제도 오래 드셨고요. 그런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답니다. 아침에 머리가 안개 낀 듯 멍하시고 손주 이름도 한 박자씩 늦게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 한숨이 어찌나 길던지요.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단순했어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에 호박씨를 한 줌, 그러니까 종이컵 절반 정도 함께 드시는 거였어요. 2달째 되신 어느 날 박 어르신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젯밤에 새벽 4시까지 한 번도 안 깼어요. 그 한마디에 제가 다 울컥했습니다. 물론 약은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박 어르신도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천천히 조정하셨다고 합니다. 식습관은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약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받침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호박씨가 왜 이런 도움을 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고 밤이 되면 그게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잠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호박씨를 한 줌 드시는 건 마치 부엌에 천연 수면 재료를 들이시는 거예요. 둘째,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곤두선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미네랄이에요. 자려고 누웠는데 종아리에 갑자기 쥐가 나신 적, 한밤중에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증상, 별것 아닌 일에 자꾸 짜증이 솟는 마음, 이런 신호들이 다 마그네슘이 모자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셋째, 아연이에요. 면역과 호르몬 균형에 두루 관여해서 마그네슘과 함께 작용할 때 잠의 깊이를 도와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마른 팬에 기름 없이 5분 정도, 갈색이 살짝 돌 때까지만 볶아두세요. 너무 오래 볶으면 좋은 지방이 손상돼요. 소금은 절대 치지 마세요. 짠! 호박씨는 혈압을 거꾸로 올립니다. 한 줌 분량씩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한 달은 두고 드실 수 있어요. 호박씨 한 봉지가 시장에서 5,000원에서 8,000원이면 한 달치예요. 하루로 따지면 2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잠과 기억을 함께 챙기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같이 숨 한번 고르고 갈게요. 영상을 잠깐 멈추셔도 좋아요. 손을 가만히 가슴에 얹어보세요.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부엌에 단호박이 한 덩이라도 있나요? 없다면 오늘 저녁 시장에 들렀다 오실 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요. 평생 가족만 챙기셨던 그 손, 평생 다른 사람의 그릇을 먼저 채우셨던 그 마음, 이제 그 손과 그 마음의 방향을 살짝, 정말 살짝만 자기 자신 쪽으로 돌려주세요. 그게 오늘 영상이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세 번째 이야기, 눈과 면역력입니다. 요즘 신문 글자가 예전 같지 않으시죠? 휴대폰 화면을 키우고 또 키워도 흐릿하시죠?
저녁마다 거실 등을 더 환하게 켜야 마음이 놓이시죠. 대한항공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65세 이상 한국인 가운데 백내장을 갖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고 가장 무서운 황반변성 환자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단호박을 다듬으실 때 껍질 어떻게 하세요? 두꺼우니까 칼로 두툼하게 깎아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냥 넣으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아까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단호박 100g당 베타카로틴 함량이 속살은 약 3000 마이크로그램인데 껍질은 약 3600 마이크로그램으로 더 높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껍질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가 속살보다 더 진하게 농축되어 있어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뭐냐고요? 우리 눈 한가운데 황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카메라로 치면 가장 중요한 필름 같은 곳이죠. 빛이 모여서 상이 맺히는 자리예요. 이 황반을 보호해주는 천연색안경이 바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입니다. 자외선과 청색광에서 황반을 가려주는 차양막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칼로 깎아서 버렸던 그 껍질, 그게 사실은 눈을 지키는 자연의 색안경이었던 거예요. 전라남도 순천에서 부부가 함께 진료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이른이 간 넘으신 어르신과 그 부인이세요. 어르신이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안과 선생님이 식이 조절을 권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단호박을 통째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껍질도 잘게 썰어서 씨도 마른 팬에 볶아서 1년쯤 지난 어느 날 안과 선생님이 진행이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부인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황반변성을 단호박이 치료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식습관이 약과 함께 갈 때 그 결과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면역 이야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인 점막을 튼튼하게 해줘요. 코 속, 목, 기관지, 위장을 덮고 있는 그 얇은 막 말이에요.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입구죠. 이 막이 튼튼하면 환절기 감기, 독감, 폐렴 같은 흔한 질환에 덜 시달리실 수 있어요. 우리 또래에서 폐렴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 첫 번째 방어선을 단호박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면역을 동시에 챙기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껍질을 깎지 마세요.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솔로 깨끗이 씻으신 다음 잘게 썰어서 함께 조리하시면 됩니다. 두꺼워서 부담스러우시면 더 작게 다지셔도 좋아요. 둘째,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세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은 모두 기름에 녹는 성분이에요. 기름 없이 드시면 모처럼 챙긴 영양소가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들기름 한 숟갈, 참기름 몇 방울, 또는 계란 노른자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훨씬 좋아져요. 셋째, 씨도 버리지 마세요. 씨에는 좋은 지방과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어서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단호박과 정말 잘 어울리는 한국 식탁 단짝들을 만나보러 가볼까요? 단호박은 그 자체로도 좋지만 우리 부엌에 늘 있는 5가지 식재료와 만나면 효과가 한층 더 깊어집니다. 첫 번째 단짝, 두부예요. 단호박은 비타민과 식이섬유는 풍부한데 단백질은 살짝 부족해요. 두부는 그 부족한 자리를 정확히 채워줍니다. 그것도 식물성 단백질이라 우리 시니어 세대 위장에 부담이 적어요. 단호박과 두부를 비슷한 크기로 깍둑 썰기해서 함께 찌시고 간장 한 숟갈에 참기름 몇 방울만 떨어뜨리시면 그게 한 끼 보약이에요. 강원도 춘천에서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그 단호박 두부찜 기억나는 분 계실까요? 두 번째 단짝, 계란이에요. 계란을 완전 식품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뇌 건강을 도와주거든요. 게다가 노른자의 좋은 지방이 단호박 속 베타카로틴 흡수를 크게 도와줍니다. 단호박 계란찜이 가장 좋아요. 단호박을 통째로 찌신 다음 속을 살짝 파내고 계란을 풀어 부어 다시 찌시면 됩니다. 이가 약하신 어르신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요. 손주들이 와도 좋아하는 메뉴예요. 세 번째 단짝,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십자화가 채소의 대표 주자죠.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살짝 늦춰줍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식물성 철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그냥 드시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단호박에 비타민 C가 옆에 있으면 흡수율이 훌쩍 높아집니다. 마치
안내 직원이 손님을 모셔다 드리는 것 같은 그림이에요. 두 채소를 한 솥에 넣고 10분 정도만 함께 찌신 다음 다진 마늘과 들기름을 살짝 둘러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짝, 계피예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계피는 수정과의 향기죠. 한방에서도 오랫동안 약재로 쓰여왔고요. 현대 연구에서도 계피가 인슐린이 이를 더 잘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단호박 자체에 단맛이 있어서 설탕을 더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찐 단호박 위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거나 오븐에 구우실 때 함께 뿌려 구우시면 향이 정말 깊어요. 추운 겨울 아침에 따끈하게 한 조각 드시면 손끝까지 따뜻해집니다. 다섯 번째 단짝, 견과류예요. 호두, 잣,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정월대보름에 부럼 깨물던 그 호두, 어르신들이 호두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헛말이 아니었어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뇌와 심장 건강에 두루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견과류의 좋은 지방은 단호박 속 베타카로틴 흡수를 크게 끌어올려줘요. 찐 단호박을 깍둑썰기한 다음 호두와 잣을 한 줌 뿌리시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 드시면 완벽한 한 그릇이 됩니다. 이 5가지를 매일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하루씩 돌려가며 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돌리느냐고요? 그 일주일 식단표는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 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짚고 가야 합니다. 단호박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께 다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3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에요. 선생님 아까는 단호박이 혈당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단호박은 동전의 양면 같은 음식이에요. 잘 드시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드시면 거꾸로 혈당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특히 단호박을 곱게 갈아서 만든 단호박죽. 이건 식이섬유가 거의 다 부서져 있어서 흰쌀죽 못지않게 빠르게 흡수됩니다. 당뇨 어르신이 혈당 잡으신다고 단호박죽을 드시다가 오히려 혈당 그래프가 더 가팔라지는 경우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하루 50g 정도, 그러니까 주먹 절반보다 작게 드시고 반드시 씹을 수 있는 형태로 드세요. 그리고 드신 양만큼 밥을 줄여주세요. 둘째,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만성 신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고 들으신 적이 있으시면 꼭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단호박의 풍부한 칼륨이 건강한 분들께는 혈압을 도와주는 좋은 미네랄이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거꾸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호박씨는 칼륨이 더 농축되어 있으니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절대 본인 판단으로 드시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함께 양을 정해주세요. 셋째,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예요. 몸에 좋다고 하루에 한 통씩 통째로 드시는 분들이 진짜 계세요. 그러시면 손바닥과 발바닥이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라는 상태가 올 수 있어요. 간 질환은 아니지만 보기에 놀라우시고 식이섬유가 너무 많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신 어르신은 하루에 단호박 100g에서 150g, 그러니까 주먹 1개 정도가 적당해요. 호박씨는 한 줌 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양을 지키시면 부담 없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식단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화면을 잠깐 캡처해 두셔도 좋아요. 월요일 아침에는 찐 단호박과 계란찜, 부드럽게 하루를 여실 수 있어요. 화요일 점심에는 단호박 두부 샐러드, 깍둑 썬 단호박 위에 으깬 두부, 올리브유 한 숟갈, 후추 톡톡, 그게 전부예요. 수요일 저녁에는 단호박과 브로콜리찜, 다진 마늘과 들기름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목요일 간식으로는 마른 팬에 볶은 호박씨 한 줌, 오후 3시쯤 졸음이 올 때 드시면 좋아요. 금요일 아침에는 오븐에 구운 단호박에 계피가루를 살짝, 추운 겨울에 손이 시릴 때 따끈하게 한 조각. 토요일은 자유시간으로 비워두세요. 너무 매일 챙기시면 오히려 지치세요. 일요일 아침에는 단호박과 견과류 모듬, 깍둑 썬 단호박에 호두, 잣, 아몬드를 한 줌씩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시면 5가지 단짝을 모두 만나시게 됩니다. 단호박의 양은 매번 주먹 1개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려요. 이 식단표를 자녀분이나 며느님께도 한번 보여주세요.
가족이 함께 챙겨주시면 훨씬 오래 가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단호박이라도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영양소가 정말 달라집니다. 4가지 방법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장 좋은 방법은 찜이에요. 김이 오른 찜통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젓가락이 살짝 들어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찌지 마세요. 비타민C가 손상돼요. 껍질째, 씨째, 통째로 찌시는 게 가장 좋아요. 둘째, 삶기는 살짝 아쉬워요.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가거든요. 꼭 삶으셔야 한다면 그 물을 버리지 마시고 국물 요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셋째, 굽기는 단맛은 깊어지지만 영양소 손실이 가장 커요. 180도에서 20분 이내에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주시면 그나마 좋아요. 넷째, 의외로 전자레인지가 꽤 괜찮아요. 짧은 시간에 익기 때문에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반으로 자른 단호박에 물 2숟갈 뿌리고 랩 씌워서 5분에서 7분만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단호박을 고르시는 3가지 비결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묵직한 것. 가벼우면 속이 비었거나 오래된 거예요. 둘째, 껍질이 단단한 것. 손톱으로 살짝 눌렀을 때 들어가지 않아야 해요. 셋째, 꼭지가 바싹 마른 것. 꼭지가 촉촉하면 아직 덜 익은 단호박이에요. 통째로는 서늘한 곳에서 2달 가까이 보관되니까 시장에 가셔서 좋은 놈 한 덩이 들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2가지만 여쭤볼게요. 첫째, 우리 어머니께서는 단호박을 어떻게 요리해 주시던가요? 무쇠솥에 찌신 분도 계실 거고 호박죽으로 끓여주신 분, 호박전을 부쳐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추억의 한 조각을 댓글에 짧게라도 적어주시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둘째, 오늘 저녁 5가지 단짝 가운데 어떤 단짝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두부세요? 계란이세요? 아니면 견과류세요?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조합으로 더 자세한 요리법을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짧게 다시 짚어볼게요. 첫째, 단호박은 식사 30분 전에 주먹 절반만큼 껍질째 드시면 혈당과 혈압에 부드러운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호박씨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한 줌이면 잠과 기억을 함께 챙기실 수 있어요. 셋째, 껍질과 씨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게 진짜 보물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옆에 계신 배우자분께, 자녀분께, 그리고 친구분께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서로 챙겨주는 게 가장 큰 약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40년 가까이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하는 그 마음이에요. 매일 약을 삼키시면서 아이고 이러다 자식들 고생시키면 안 되는데 그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는 그 마음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챙기시는 것, 그게 가족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평생 그 손으로 가족을 지키셨다면 이제는 그 손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지켜주실 차례입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어쩌면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 주가 아니에요. 오늘 저녁 시장에서 단호박 한 덩이 사오시는 일, 그게 시작입니다. 3,000원짜리 한 덩이가 앞으로 30년의 기억과 잠과 눈빛을 지켜드릴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림도 켜주시면 일주일에 2번 우리 시니어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리고 댓글 꼭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영상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한 끼가 내일의 건강입니다. 김재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